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양기성상인데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토 양기성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형상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형상 꼴대로 결국은 팔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월의 이제 병화니까요. 이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월지를 중심으로 이제 좋은 글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월은 할로가 있죠. 할로 상강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는 후배한테 팔자를 이제 자연관법으로 좀 해석을 해줬는데 이런 거죠. 이제 수월은 수학이 끝난 거예요. 수학이 다 끝났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거와 똑같은 게 사주인데 수학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실물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술중에 있는 신금입니다. 이 시종자. 이 시종자가 술토에서 갈무리가 다 된 거죠. 그 갈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정화하고 짝을 이루어줘야 돼요. 정화가 사주에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정화가 우리가 이제 정화가 유에서 장생을 하는데 유, 술, 해 요때까지 이 싹을 수확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 해 중에 갑으로 싹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화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오화, 술중정화, 정화를 대신한 병화. 상당히 좋은 글자가 많이 돼 있죠. 왜냐하면 땅이 따뜻하거든요. 땅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잘 나겠죠. 겨울을 잘 날려면 보온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이 바로 자연계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월부터 해서 해월, 자월, 축월, 인월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때가 이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생명체라는 목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 사주는.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요 글자에는 이 팔자에는 목이 없어요. 목은 제가 무조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다 생명체인 것은 다 목인데 그 중에 특히 이게 바로 임목이죠. 그래서 임목이 오히려 나타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바로 하늘에서 팔자를 줄 때 너는 이렇게 생긴 형태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원국에 인이 있는 것과 원국에 사실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인이 나타나는데 천간에 임이라는 기운,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 오게 되면 인이라는 것은 뭐냐? 수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는 반드시 땅 속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절한 수기를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 공급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사주의 그릇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 사주도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건 수도 없이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관격이니까 뭐 신왕, 관왕 아닙니까? 신왕, 관왕이니까 큰 공직자의 사주다.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목이 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둘째 없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이제 화기를 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차이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화토 양기성상이다. 용어를 갖다 붙인 거죠. 술토식신이요 수기유용이라. 그래서 왕한 병화가 술토로서 기운을 뺐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기운을 쓸 수 있다. 화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축은 질토로서 화를 어둡게 하나 수기를 유행시켜 향방이 합격했다. 자, 임은 임년에
회시에 응시하였으나 국도에서 사망했다. 이는 수가 병화를 충격하여 화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히 이게 상당히 잘못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임수가 온다고 해서 이 병화가 다 충월해서 소멸을 합니까? 오히려 이 임수가 건드린 거죠. 화기를 더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글자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화기가 더 치솟죠. 치솟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임목이 핵심인데, 인이 오게 되면 물기 없는 나무가 전부 이 불에 타는 형국입니다. 인호술 화국으로 완전히 임목 생명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수토가 진토로 바뀌었다면 조율하지 않게 되어 비록 수운을 만났어도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주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사주들은 뭐 해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해자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차라리 가을로 가는 게 낫습니다. 가을에서는 이제 금이 들어가겠죠. 신유 이렇게 금으로 가니까 금은 또한 결실이요 수학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천간에 있는 병호 이런 병화 글자들이 열매에 열기를 가해서 시종자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런 게 상당히 괜찮은 사주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영부인 되시는 김건희 선생님의 사주죠. 신월의 병화가 여기가 무토였나 임수였나 이렇게 갔는데 무토 임수네요. 병신신에 이렇게 갔었죠. 임자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입니다. 신월에 많은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주들이 돈복이 좋은 겁니다. 재물복이 타고났다. 그런데 그것을 자수, 관과 합으로 끌어들여오죠. 이 자수가 뭡니까? 이 자수가 어둠의 남편, 흑색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이제 적당히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자, 이게 병화는 그래서 병화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무조건 키워줘야 돼요. 신월이 이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월지를 얻은 거예요. 병화가. 제가 아는 분이 역시 사주가 해월인데 여기가 갑이었는데 갑오 여기 인이었고 그 친구가 여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정화 같기도 하고. 자 보세요. 해월에 태어난 병화. 그러니까 풍광만 좀 그럴싸한 거죠. 태양이 해월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겨울이고 추수가 다 끝난 계절인데 그때 이게 병화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에너지의 쓰임, 바로 일간의 역할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월과 일간을 일단은 보는 이런 계절적 감각을 길러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 인생의 승부가 좀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도 해월에 정하거든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됩니까? 돈 버는 게 안 되는 거죠. 해월의 정화가 무슨 돈을 욕심을 내지도 않지만 벌 수 있는 구조가 벌써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러한 정신문명 쪽으로 빠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위기지약이 되는 겁니다. 사주는 자기 자신을 아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분수를 차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요. 임수가 오게 되면 이 사주는 보세요. 무토가 있죠, 천간에. 그러니까 이 무토는 우리라고 하는 꽃나무를 좀 키워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관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재물 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타고난 복이 좋아요. 오화가 술토를 뜨끈뜨끈하게 지금 온돌방에서 데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타고난 복이 좋은 거예요. 누구 복? 부모의 복. 하지만 원국에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병화가 무토라는 이 이빨, 호랑이로 치면 이게 이빨입니다. 호랑이로 치려면 이빨인데 이빨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 들어오기만 해봐. 무엇이 임수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병화, 무토, 임자. 이게 누구죠? 이게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잖아요. 이 사주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무토가 딱 떠있죠, 월에. 임수도, 들어오기만 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요거는 남편이 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사주는. 예, 여자를, 이 부인을 이겨먹을 생각 말아라. 벌써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성상, 양기성상, 모든 두 개의 팔자로만 이루어진 사주들은 반대편 글자를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이 바로 들어오는 글자가